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욕타임스 기자가 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야의 유약하고 비겁한 한국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오늘 이곳 시간으로 제가 새벽에 뉴욕타임스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South Korean leader boxed in as Trump threatens North Korea. 번역을 하면 남한의 지도자는 트럼프가 북한을 위협할 때 꼼짝 못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 주재하는 특파원들이 둘이 이 글을 썼는데, 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시각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 글을 지금 백악관의 참모들, NSC 그 멤버들, 그리고 강요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교수들, 학자들, 정책가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 글을 읽고 한국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몇 시간 전의 기사인데요, 함께 나누면서 한국인들,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국인들에게 노라고 말하겠다고 했으나, 필요하다면 미국인들에게 아니요, 노,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그의 계획은 아무 성과를 못 보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무위에 그쳤다. 말이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는 강경한 정책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한 정책들을 지지하도록 백악관과 본국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를 받고 있는 곤경 안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다. 백악관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강경한 정책들을 취할 것을,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들을 취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그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문 대통령이 곤경 안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의 유화책은,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 국민들뿐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 여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도자와 국민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유화책은 트럼프의 전투적인 반응 못지않게 김정은의 반항적인 핵무기 실험에 의해 좌절되었다. 혼자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도 강경하고 또 이 김정은도 계속해서 아주 반항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다음 주에 트럼프가 와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한다. 전 국민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좌파 대통령이, 좌파 행정부가, 그리고 좌파 권력이 이끄는 이 한국 사회, 좌파적인 추세로 가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떤 그 모습으로 미국인들에게 투영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와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와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좌파적인 그런 사회,
대한 그 평가를 여기에서 분석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자의 분석입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같은 도발적인 것을 말하지 않을까 가장 두려워한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다. unpredictable. 그렇게 동국대 고유한 교수가 말을 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군사 옵션을 도발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다수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려워한다. 뭐 군사 옵션 말하는 것만 해도 아주 소름이 끼쳐하고 불안하고 그런 그 한국인들의 이 유약한 모습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전쟁을 하면 제일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국토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무조건적인 그런 그 평화주의 더 나아가서 평화를 구걸하는 그런 태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군사 옵션을 말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그런 그 아주 두려움과 유약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은 미스터 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제가 문으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을 말합니다. 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기로 중국과 협약을 맺었다.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이건 아주 중국인들이 듣기에 아주 귀의 음악 소리 같은 것이지만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방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이 완전히 벌거벗겨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이런 결정을 왜 합니까? 아마 어떤 분은 지금 들으면서 저거 탄핵감이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또 이 균형 외교라고 했는데 이건 양다리 걸치기로 그렇게 그 적나라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그렇게 보죠. 양다리 걸치기 하는구나.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문 중 며칠 전에 왔었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에 의하면 한국군과 미군의 이 전력의 그 크기가 9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군에 비해서 9배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군을 더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제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지게 될 때 물론 그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은 뻔합니다. 어떻게 전력이 9대 1이나 약한 그 군대가 9배나 강한 군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자존심에 의해서는 맞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나 또 아마 전략적으로나 맞지 않은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도 문은 트럼프 옆에 서는 것과 동맹의 하위 파트너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뭐 사드 배치 더 안 한다. 뭐 전자권 뭐 환수 우리가 하겠다. 뭐 등등 다 해도 결국은 동맹의 하위 파트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은 지난 7월 11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한반도 이슈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통절히 깨달아야 한다. 네.
말은 뭐 이 말 저 말 해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토로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문은 이런 스캇 스나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위원회 한미정책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문은 실용주의자로 판명되었다. pragmatist. 어느 남한의 실용주의자라도 안보를 위한 옵션은 미국의 보장이 핵심인 것을 깨닫는다. 미국의 보장을 얻기 위해서 실용주의로 이 문 대통령이 전환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남한인들은 문이 아닌 트럼프를 비난한다. 비둘기파 문재인보다 매파인 트럼프를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한국 방어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사 옵션을 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 타격에 관한 암시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눈앞에 보이는 이 전쟁의 위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리의 반미 시위자들이 No Trump, No War를 외치며 트럼프 아니, 전쟁 아니 이렇게 외치며 김정은이가 한 것처럼 트럼프를 노망한 늙은이라고 부른다. 도타드라고 하는 그 용어를 영어로 사용을 했는데 노망한 늙은이 트럼프를 그렇게 조롱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사코 반대를 하는데 왜 핵무기의 사용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평지풍파를 일으킨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왜 시위도 할 줄 모릅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유약한 것뿐 아니라 아주 비겁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문은 트럼프를 만날 때 평창 올림픽 전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길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계속해서 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지금 딴전을 피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물론 뭐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은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으니 당근 즉 타협과 경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서로 엇갈리는 것입니다. 문은 짊어진 짐이 많아서 이건 셀리스티 에링턴이라고 하는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문은 짊어진 짐이 많아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유화책을 위한 강력한 연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자본과 능력이 없다. 네, 유화책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한국인들은 트럼프의 방문이 동맹을 확인하고 북한 위기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책에 동의하는 경우가 되기 바란다. 양무진 북한학 교수입니다. 평화로운 해결책,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것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또 정부와 한국인 정부와 또 나가서 국민들과 얼마나 이 견해 차이가 벌어지는지 그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좌파 행정부 좌파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그 보충되기 위해서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11월 3일에 실렸습니다. 맥마스터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군사적
노력을 언급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옵션을 언급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인 한 교수는 군사 옵션 도발적인 것을 해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군사 옵션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마스터 장군의 말입니다. 그리고 강 장관의 한중 사드 3불 발언 확정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3불이라고 하는 건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않는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에 불참하겠다. 이런 세 가지 3불 발언인데요. 한국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국이 한다면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렇게 미국인들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인들 역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한국인들 역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삼전도 굴력보다 그만큼 큰 굴력이다. 그 이후에 최대의 굴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한다. 한국 좌파 정부는 평화 혹은 대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를 성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중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강대국들은 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약소국들이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생각이 없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까? 마땅히 힘을 통한 평화가 돼야 합니다. 핵무장에는 우리도 핵무장으로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어저께인가 조선일보에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핵전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외교,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건 또 좌파 우리 한국의 행정부와 좌파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들과 완전히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핵무기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군사행동에 따르는 위험도 있지만 우린 이걸 대단히 우려하고 염려합니다. 북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란으로 팔고 그다음에 이란이 또 하마스라든가 이런 폭력 조직에게, 테러 조직에게 팔고, 그렇게 해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세계에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은 확실히 이 미국인들의 생각 속에 있고, 이들은 전쟁할 태세, 자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다.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다. 압박과 제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얽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더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전에 매티스 장관이 며칠 전에 오산 비행장에서
저 DMZ까지 갈 때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불과 10분이면 갈 걸 30분이나 이렇게 서울 또 인근 지역을 선회하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갔다고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서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질 것인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지금 백악관은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여러 이 강요들은 NSC 멤버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고 완벽하게 지금 계획을 세웠고 단추만 누르면 이제는 전쟁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에 반해서 아주 유약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미국인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전쟁 예방과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만 노력해야 됩니다만 안 될 때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이 약화되거나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강하고 담대하며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일을 함께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실 때는 이 밑에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맨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 안에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 북한에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